강원도의 상당수 시장 군수들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를 2대씩 두면서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용 차량 외에 외부 손님 접대용이란 명목으로 이른바 의전용 차를 1대씩 더 마련해 자신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청에 주차된 SUV 한 대, 군수 전용 차량입니다. 3년 전 4,400만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현 군수 취임 직후인 올해 7월 전용차가 사고를 당한 뒤 빌린 7인승 차에 전용차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횡성군은 아예 군수가 선호하는 이 차종을 전용차와 별도로 임대했을 계획입니다. 의전용 차량이란 명목입니다. 한 달 대여료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뒤에 승차하시는 분에 대한 편리가 되게 좀 좋게 돼 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는 군수님이 또 그 직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 해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이처럼 외부 손님 접대용 의전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 행정규칙에 따라 의전용 차량을 둘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 군수들을 위한 차입니다. 사실상 전용차가 2대씩인 셈입니다. 전용차가 대부분 승용차이다 보니 눈길이나 산길에 적합한 차량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의전 차량이 없는 속초와 태백시 등은 예산이 부족한 데다 다른 공용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선군의 경우는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 낭비와 용도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의전용 차량을 군수가 마음대로 타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쓸 예산이 없다고 하소연하면서도 남은 예산, 즉 잉여금을 과다하게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한 해 세출액의 10% 이상을 국간에 비축하고 있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6.9%에 불과한 진안군.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충당받는데 지난해 5,800억 원 가운데 4,700억 원만 썼습니다. 이 가운데 남은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명목으로 비축했는데 세출, 즉 한 해 전체 지출액의 12%나 됩니다. 내려온 돈을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족하게 요구한 것을 안 세운 것도 아니고 좀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데 이 같은 일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소 조사 결과 완주군과 정읍시 역시 한 해 세출액의 10% 이상을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와 군산도 미집행 예산이 10%에 육박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같은 이른바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사실상 규정 위반입니다. 과도한 여유 재원은 돈이 돌지 않고 잠기도록 해 내수 경기 약화는 물론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돈은 돌아야지 효율성이 생기는 건데요. 지자체에 돈이 잠겨 있으면은 그만큼 내수도 불안해지고 지자체의 시민들이 그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이런 잉여금이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적극적인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거둔 세금은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투입돼야 하는데 또 그러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진 지역경제. 주민은 곤궁해지고 자치단체는 부유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고성군이 전임 군수 공약으로 추진한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포기하고 지원받은 도비 13억 원까지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KBS가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 고성군도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사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필요 없던 시설에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고성군 남포항입니다. 고성군이 국유지인 터에 도비와 군비 20억 원을 들여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은 2018년입니다. 내년 5월까지 냉동, 냉장, 포장실을 갖춰 특산품인 가리비를 급속 냉동해 출하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한창 진행돼야 할 시점이지만 아무런 공정도 진행되지 않은 채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받은 13억 원을 반납하기로 한 것은 지난 10월입니다. 센터 소유권과 운영권을 둔 고성군과 고성수협의 갈등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고성수협이 위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재산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수협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수협에서는 아마 자기 재산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수협은 수협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자산으로 이렇게 취득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아예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고. 더 큰 문제는 애초부터 수산물 유통센터가 필요 없었다는 고성군의 자체 분석입니다. 고성군이 지난 10월 작성한 대책 보고서입니다. 가리비는 채취와 동시에 출하하고 냉동할 경우 상품화 가능성이 낮아져 가공과 보관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더덕은 잡은 뒤 바로 판매하는 데다 굴도 생산량이 많지 않아 냉동과 유통 시설이 필요 없다고 평가한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안 되는 사업이다. 우리가 만류를 했어요. 설명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놔놓고. 전인 군수 공약으로 4년 전부터 추진된 수산물 유통센터, 이미 발주된 지반조사 용역과 건축기획 용역비 등 예산 1,100여만 원과 도비 13억 원의 이자 750만 원도 회수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공공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곡동 일대에서 주택가의 빈 주차장이나 음식점, 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직접 들여다보니 이용률도 낮았고 서비스도 엉망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여기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원룸촌이 밀집한 광주시 월곡동은 주차난이 심합니다. 광산구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는 월곡톡이라 부르는 공공앱입니다. 원룸과 빌라 내 주차장에 센서를 설치해 빈 주차면을 파악하고 앱상에 표시, 안내합니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앱상에는 주차 공간이 빈 걸로 나오지만 차량이 세워진 곳이 많습니다. 반대로 주차 공간은 비어 있는데 앱상엔 주차 상태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 차량 입출입을 감지하는 바닥 센서입니다. 주차 앱상에는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빈 주차 공간을 찾아도 입주자 외 주차 금지라는 경고가 붙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주 협조부터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저희도 주차 공간이 작아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고. 광산구가 월곡동 일대에 설치한 감지 센서만 800여 대. 음식점과 부동산 등 다른 정보까지 제공한다며 만든 앱 개발비 등을 합치면 예산 1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적고 오작동은 많아 하루 이용자가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차 센서와의 연동이 잘 안 돼 있었고 애초에 사업 수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과 많이 어긋나 있더라고요.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엔 너무 과분한 거 아닌가. 월곡톡을 시범 운영한 뒤 공공앱 확대 계획이 있었던 광주 광산구는 예산 낭비 등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감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경상북도가 고령화 농촌 지역에 공립골프 연습장을 잇따라 건립하려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골프 인구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연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도의회는 공공성이 부족하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예산 35억 원을 들여 예천에 조성한 경북 1호 공립골프연습장입니다. 42개 타석 규모로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7만 4천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긴 하지만 한때 적자와 부실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골프협회 쪽으로 저희가 맡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한테 수익을 내라는 목적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초창기 때랑 지금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경북도는 골프 수요가 는다는 이유로 공립골프연습장 추가 건립에 나섰습니다. 청송과 봉화에 도비 군비를 각각 40억, 50억 원씩 들여 골프 연습장을 신설하고 기존 20개 타석 규모인 영양 공립골프연습장은 20억 원을 들여 2배로 넓히겠다며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공립골프연습장은 현재 경북 5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89곳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 투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군과 협의해서 골프 관련 연습장 등 관련 체육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문화환경위원회는 예산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10%대로 열악한 데다 고령화로 60대 이상이 40%를 넘어 시설 사용에 대한 공공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경북도는 오는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산 낭비냐 공공생활 스포츠 육성이냐를 두고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서툰 업무 처리로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비용을 집행한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군산에 있는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입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에 주행 시험장을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을 허투루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 조성에 필요한 흙 확보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설계도 3차례 변경돼 공사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2차례 소송에서 져 추가 공사 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원을 물어낸 겁니다. 16억 집행하고 소송 기간 동안 이자 4억 나가고 변호사 비용 1억 3천 집행한 거잖아요. 원인은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 처리. 하지만 이렇다 할 징계나 구상권 청구는 없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수개월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그래서 변상금 집행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해 편성한 예비비 2억 원을 슬그머니 30억 원으로 10배 넘게 늘려 2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억으로 했다는 거 실제 소송 관련해가지고 회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변상금으로 예비비로 편성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는 변상금이나 회수해서 그 돈을 변상한 예가 별로 없었는데 유일하게 서울시에 2군데가 그런 예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이와 관련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빠져 있어 고의적인 은폐냐 착오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